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수요일이 밝았죠? 이번 주가 좀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고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좀 시작해 볼까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트럼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63K, 우리나라 돈으로 9천만 원까지 한번 다시 돌파하는 느낌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시가총액 전체를 봤을 때 다시 2조 달러가 넘어서면서 2조 3,100억 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실시간으로 한번 보게 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 2조 3천억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도가 됐을 때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펌핑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이 금액보다 한 2배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올해 연말까지 암호화폐 전체 코인 시가총액이 5조 달러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예견한 바 있었다라는 거. 올해 초에 비트코인에 대한 ETF가 승인이 됐던 것처럼 이제 슬슬 이더리움에 대한 ETF 다음 주 정도서부터는 이제 완전한 상장 이후 거래까지 좀 시작될 것 같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점점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과 네 번째 반감기의 슈퍼사이클까지 알트 시즌이 도래한다면 5조 달러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포텐셜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같이 투자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체인링크가 보이고 있네요.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기관의 관심이 불어오고 있다는 이런 기사화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 분산을 할 때 이 체인링크라든지 폴카닷이라든지 이런 인터체인 프로토콜 이 두 가지는 항상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체인링크 기술적인 부분의 네트워크 성장이라거나 오라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이미 채택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례를 몇 가지 좀 들어드릴까요? 우지안이 만들었던 이 매트릭스 포트에도 역시나 체인링크와 폴카닷이 인덱스 지표로 스팟 트레이딩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체인링크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역시나 그와 함께 가는 폴카닷 또한 대장격으로 모든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를 파생상품 기구에서 인덱스로서 활용하고 있는 이 CME 그룹 또한 체인링크를 이미 품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폴카닷 또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형 기관들에서 체인링크와 폴카닷을 포용하고 있다는 것 이미 미래의 디지털 생태계에서 쓰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반드시 포트폴리오 분산을 할 때 눈여겨봐야 하는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죠.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크립토 프로덕트 단일 상품으로서 체인링크 트러스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미 입증이 끝난 코인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더리움 클래식 아직까지도 물려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이미 뉴욕 증권거래소를 품고 있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서 만든 그 베크트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인덱스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체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 체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대장격으로 두 가지 코인에 집중을 하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체인링크와 폴카닷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많은 그 기득권 기관에서 이미 채택하고 포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오라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서 블록체인들 간의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오라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블록체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충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외부 데이터가 온체인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외부 데이터를 검증해줄 이 검증인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 검증인 또한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해야 되고 이 검증인의 실수로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블록체인 내에 신뢰 문제, 뭔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오라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을 원활하게 풀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이 바로 체인링크라든지 폴카닷과 같은 인터체인 프로토콜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강조드렸던 체인링크와 폴카닷 모두 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 재단의 기술력과 펀더멘탈에 대해 명시를 해놓으면서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체인링크 매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오라클을 제공하면서 오라클 문제를 또한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같은 그런 플랫폼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 역시나 제가 강조드렸던 폴카닷 역시 이 페리티 테크놀로지스 하나의 핵심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을 필두로 해서 여기서의 프로토콜에 적용되는 것, 이 폴카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체인링크와 폴카닷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통해 가치 투자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병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국경 간 결제 파이프라인인 이 스위프트와 과거부터 파트너십까지 맺으면서 글로벌 은행들과 블록체인 실험 파일럿 프로젝트까지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아직까지도 헷갈려 하시죠? 타임님, 그러면 스위프트랑 체인링크랑 손잡았으면 리플을 이기는 거 아닌가요? 리플 말고 체인링크 투자해야 되나요? 완전한 결이 다른 프로토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체인링크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든지 퍼블릭 블록체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오라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체인 프로토콜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 가치의 이동,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한 메인넷은 XRP 레저이며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XRP가 실질적으로 소각되면서 돈의 움직임,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와 리플 XRP가 경쟁 관계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코어를 잡으면서 각 영역별 역할이 존재한다라는 것 또한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 채굴자 이제 매도가 슬슬 줄어들고 있고요. 보유고가 증가한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역시나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이런 시사점을 주고 있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것, 이를 직역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미국의 기관 매수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온체인 지표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서머 랠리 알트 시즌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바닥을 다지는 부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기관의 채택이 올라가고 있고 채굴자의 매도가 끝이 나고 있고 이제 코인의 내부 악재가 점점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나스닥이라든지 S&P가 올라갔던 그 상승률, 고공행진을 했던 그 플로우를 암호화폐도 반드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시기가 언제가 될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올 여름 4분기가 지나기 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시간 문제라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도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조정의 끝자락, 개미털기의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와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의 마무리,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핏 21 법안의 그런 채택으로서 완전히 180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는 시기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슬슬 이더리움의 ETF 출시일, 거래일 시작일이 나왔죠. 23일 계속해서 미루다가 이제 슬슬 고착화를 시켰네요. 7월 23일 날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쪽으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 또 기관의 자금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뚫렸다. 여기에 또 스테이킹 기능까지 추가가 된다면 더욱더 큰 호재거리로 작용이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요즘 핫한 인물이죠. 이 도널드 트럼프가 한 명의 부통령을 지명을 했습니다. 여기 피처링으로 암호화폐가 있는 거 보이실까요?
그가 지명한 부통령은요, 이 JD 벤스라고 하는 오하이오주 출신 상원 의원, 그는 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이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왜 트럼프가 현재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고 있고 본인이 크립토 프레지던트,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지칭하는지 이제 머지않은 시점 또 한 번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그가 어느 정도 연설을 할 때 얼마나 또 좋은 분위기 흐름이 나오게 될지 우리는 병렬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2024 연설이 정말 머지않았죠?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또 트럼프가 굉장히 긍정적인 암호화폐를 채택할 수 있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기대감 또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트럼프를 통한 트럼프 랠리 시기가 한 번 더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와 시기가 겹칠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그들끼리의 돈 파티가 시작될 날이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여러분 델 컴퓨터, 델 노트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델 컴퓨터의 창립자 마이클 델이 이제 슬슬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비트코인은 매혹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블랙록의 CEO죠. 이 레리 핑크의 인터뷰를 또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이 마이클 델과 같은 시게이츠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런 기술적인 회사, 기술주들도 암호화폐를 채택하면서 블록체인과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미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형 기업인 소니 또한 암호화폐를 채택하면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송두리째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4차 산업혁명을 지금 현재 준비할 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블랙록의 수장이죠. 레리 핑크가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재정 적자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의 대응 수단이라고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은 합법적 금융 도구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블록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초에 7건의 거래밖에 안 된다라는 것, 화폐의 기능 중 가치 저장은 되겠지만 교환의 기능을 하기에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반드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그 블록체인이 금융의 도구로 쓰이는 건 맞겠지만 실사용될 하나의 운동장 역할 XRP 레저가 될 것이면서 도매용 CBDC의 그 대장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코인은 리플 XRP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서 찍어내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이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들은 서클과 테더를 필두로 해서 미국 달러에 단물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미국의 국가 부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전 영란은행 총재인 마카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달러의 시대를 서서히 접으면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공용 암호화폐가 마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그들은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BIS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스테이블 코인 시장 또한 리플이 찍어내는 RLUSD 쪽으로 통합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고요. 그 브릭스를 필두로 한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모두 공종되는 내년 11월 22일 정도가 된다면은 정말로 리플 XRP가 실질적으로 계속 소각되면서 가치의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디지털 금, 비트코인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위에서 유틸리티로 크게 채택될 수밖에 없는 XRP 수량에 집중하면서 펀더멘탈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의 암살 시도를 정확하게 예측한 한 기독교 예언자가 있거든요. 이 브랜든 빅스는 신이 XRP가 언젠간 1만 달러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리플의 10,000달러론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정말 XRP가 10,0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계속적인 공부를 통해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XRP 2030년까지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제 인생을 바꿀 생각입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